건강하게 식사하고 운동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다리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계단이 점점 더 가파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당신을 해치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미 그것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과일이 천연적이고 건강하며 유익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매일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굳게 믿으며 조용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년층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아무 의심 없이 먹는 몇몇 과일들은 다리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며 무릎 통증을 유발하고 걷기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과일이 실제로는 다리 근력, 균형, 그리고 이동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하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순환은 약해집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좋았던 음식들이 이제는 서서히 해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과일이 그렇습니다. 달콤한 맛과 무해해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들은 혈당을 높이고 관절을 악화시키며 다리를 약화시키는 산, 탄수화물 및 기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해로움이 느리고 미묘하며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종아리의 갑작스러운 통증, 허벅지의 만성적인 통증, 또는 짧은 산책 후 무릎의 불편한 뻣뻣함을 느끼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이 피해야 할 상위 7가지 과일을 나열할 것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손상, 통증, 그리고 악화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이 과일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과일 접시를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근력을 소중히 여기고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이며 통증 없이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몸이 기다려온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저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들을 공유함으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댓글 섹션에 이를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록의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좋다고 칭찬받지만 노인들에게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열대지방의 즙이 많고 맛있는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오랫동안 천연 항염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널리 퍼진 믿음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노인들에게 조용한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인애플에는 천연 설탕과 강력한 산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설탕은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겉보기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욱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탕 증가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은 건강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혈류의 천연 설탕의 급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 급증의 결과로 다리, 발, 그리고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이 악화되면서 다리가 받는 산소는 줄어듭니다. 그것이 무엇을 유발할까요? 아십니까? 부종, 피로, 그리고 통증입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에 둔하고 축 늘어지는 통증이 생깁니다.
서 있으면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발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산성 맛도 납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다면 그 산은 관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릎, 엉덩이, 그리고 발목에서 이미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부채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파인애플을 먹은 후 일부 사람들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마치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듯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효소인 브로멜라인은 특정 약물, 특히 혈액희석제와 상호작용하여 약물을 과도하게 강하게 만들거나 효과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뚜렷한 단점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나 급성 통증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서서히 잠입합니다. 가장 우울한 측면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과일이 연례적인 다리 약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만성적인 다리 통증이나 원인 모를 부종을 겪고 있다면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 해로움은 미미하지만 진짜입니다.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항염증 특성이 있는 파인애플도 노화된 다리에 이토록 나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맛있고 부드러우며 칼륨과 근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는 훌륭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근육을 돕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경련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자연 발생적인 설탕과 빨리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는 섭취 직후 당신의 몸이 인슐린과 싸우기 시작하고 혈당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하면 순환이 약화되고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신의 다리가 고통받습니다. 식사 후 다리가 무거워짐, 종아리가 뻣뻣해짐, 그리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이 모두 가능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바나나는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분 저류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지고 발과 발목이 붓게 됩니다. 이는 조용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바나나가 근육에 좋다고 생각하여 섭취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통증과 움직이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즉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자주 무겁거나 고통스럽거나 부어오른다면 접시에 담긴 과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는 겉보기처럼 친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작은 것이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근육을 지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과일은 작고 사랑스러우며 무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관절을 태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포도는 무해해 보이며 작고 즙이 많고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높이 평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를 먹는 것이 노인들에게 경미한 다리 통증, 뻣뻣함, 그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포도에는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변하는 설탕이며 과도한 양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해로움은 간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할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요산은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 축적되어 산발적인 타는 듯한 통증, 아픔, 그리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그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가벼운 걷기조차 힘듭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해집니다. 한 줌의 포도를 먹는 것만큼 쉬운 일도 당신의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당신 몸의 지속적인 염증에 기여합니다. 이는 경직, 높은 압력, 그리고 느린 움직임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과도하게 섭취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조금씩 먹기에 충분히 작습니다. 당신이 알기도 전에 두세 컵이 사라지고 설탕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포도가 영양가 있는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당신을 약화시키고 다리의 유연성을 감소시키며 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단맛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포도를 먹고 있다면 당신은 더 뻣뻣해지고 부어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맛있는 과일들도 이어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분을 공급하고 풍부하며 생생한 색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것은 물처럼 맛보지만 내부에서는 설탕처럼 작동합니다.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볍고 상쾌한 수박은 여름과 수분 공급의 상징입니다. 이 수분이 많은 과일이 당신의 다리를 미묘하게 해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수박이 수분 공급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로 물이고 칼로리가 낮으며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는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노인들은 이러한 잦은 설탕 급증으로 인해 특히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당신의 몸은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몸이 노화됨에 따라 인슐린 조절이 악화됩니다. 그 결과는 염증이며 특히 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무릎, 발목, 종아리입니다. 식사 직후 다리 피로, 짧은 산책 시 둔한 통증, 그리고 만성적인 발목 부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내부적으로는 섬세한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덫처럼 당신의 다리를 마모시킵니다. 그것은 즙이 많고 상쾌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 그리고 세 조각이 되면서 설탕,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믿지만 혈당은 상승하고 순환은 악화되며 당신의 다리는 고통받습니다. 수박이 노인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한 입 먹을 때마다 움직임의 불편함이 약간씩 증가하는 걸까요? 자주 수박을 먹고 최근 다리가 더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생각을 바꿀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과 비타민 C와 연결된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 면역 강화 음료, 그리고 주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들은 산성 관절 공격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밝고 향긋한 오렌지는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접시, 음료, 그리고 건강 보조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특히 60세 이상에게 오렌지는 불쾌한 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귤류의 광채 뒤에 있는 산은 당신의 관절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렌지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이미 몸에 관절염, 뻣뻣함 또는 염증이 있다면 당신의 관절을 조용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 장시간 앉아있은 후의 다리 통증, 증가하는 부종, 제한된 이동성, 그리고 아침에 무릎의 점진적인 뻣뻣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바로 그 통증이 건강한 아침 오렌지 주스 습관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당신의 위장을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혈류로 들어가서 관절의 민감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천연 설탕과 결합될 때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그 결과는 전신 부종입니다. 당신의 무릎, 발목, 그리고 종아리가 염증을 일으켜 모든 걸음을 더 고통스럽고 무겁게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오렌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노화된 관절과 순환이 감소된 노인들에게는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나쁜 측면은 오렌지가 오랫동안 건강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것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당신의 안녕을 촉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과일은 아삭하고 깨끗하고 녹색이며 설탕이 적습니다.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엉덩이 통증, 뻣뻣한 무릎, 그리고 밤의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녹색 사과는 천연적이고 아삭하며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덜 달콤하게 맛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그것들을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저당, 건강한 간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색 사과가 조용히 다리 통증, 뻣뻣함, 그리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산과 숨겨진 천연 설탕이 두 가지 위협입니다. 먼저 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녹색 사과의 신맛은 이 산에 의해 야기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하지만 노인들의 소화에는 나쁠 수 있습니다. 말산이 몸에 들어갈 때 그것은 관절을 포함하여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장 내벽은 더 민감해집니다. 일부 노인들은 사과를 먹은 후 극심한 엉덩이 또는 허벅지 통증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릎의 경직이나 발의 경미한 열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천천히 시작되지만 산이 축적될수록 통증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설탕입니다. 녹색 사과는 붉은 사과만큼 달콤하게 맛이 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연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해진 신진대사를 가진 노인들은 그 설탕의 결과로 혈당 변동을 경험합니다. 지친 종아리, 밤의 다리 경련, 아침의 뻣뻣함, 또는 계단을 오를 때의 약함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녹색 사과가 종종 간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어서 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녹색 사과는 겉보기에 건강하고 순수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노화되는 몸에게는 걷기를 서서히 더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달콤한 풍부한 열대 과일은 어떨까요? 사과처럼 단순한 것이 이럴 수 있다면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은 어떨까요? 망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설탕 폭탄입니다. 망고. 부드럽고 즙이 많고 거의 사탕 같은 이 과일은 거의 모든 사람이 특히 여름에 즐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다리 통증과 관절 약화를 겪는 노인들에게 망고는 가장 위험한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많은 천연 설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라 혈당 수치를 빠르고 극적으로 높이는 큰 설탕 급증입니다. 만약 당신이 30세 미만이고 활동적이라면 당신의 몸은 보통 그 증가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변합니다. 그 설탕 급증의 결과로 인슐린이 급증했다가 충돌합니다. 당신의 몸은 관절 깊은 곳에 염증을 만듭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특히 무릎, 엉덩이, 그리고 발목 주변의 연조직에서 신경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 사라지지 않는 따끔거림, 발 주변의 저녁 부종, 또는 다리에 서서히 기어오는 무거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망고는 상당한 식사처럼 보이지 않고 맛이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기 쉬워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핵심은 당신의 몸에게 가벼움의 느낌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설탕에 의해 촉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한 다리, 관절 통증, 그리고 느린 걷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천연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천연적이지만 그것이 노화된 관절과 약한 순환에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7가지 과일이 건강상의 이점으로 칭찬받지만 60세 이상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과일에게는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염증과 싸우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촉진합니다. 이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할지 알았으니 치료적인 선택들과 노인들이 그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올바른 과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욕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을 치유합니다. 베리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블랙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설탕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혈당 수치에 친절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것들은 특히 다리의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그것들은 부종을 줄이고 뻣뻣함과 싸우며 더 많은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체리이지만 소량만 드세요. 체리는 요산을 낮춤으로써 통풍 발작과 관절 불편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픈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과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줄입니다. 단지 한 줌의 체리로 많은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관절을 완충하고 내부 염증을 낮추는 많은 건강한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당 변동 없이 일관된 에너지를 초래하는 인슐린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먹기 쉬운 것을 찾고 계십니까? 파파야를 시도해 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 포함된 효소는 소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위에 부담이 적고 노화된 관절에 친절합니다. 배도 기억하세요. 소량의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드세요. 그것들은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 약간의 단맛을 더합니다. 그것들은 다리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과일들 각각은 당신의 몸을 해치는 대신 돕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붓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에 필요한 활력, 균형, 그리고 평온을 제공합니다. 단지 과일을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나이에 맞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현재 당신의 몸에 좋은 과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차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맑은 아침, 더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더 확고한 발걸음. 마지막 조언과 오직 당신만을 위한 메시지로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 근력,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변화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더 나아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증, 뻣뻣함, 그리고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때로는 당신의 몸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분별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므로써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끼 식사, 그리고 한 번에 한 과일씩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과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당신에게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인식을 가지고 식사하기 시작하고 관절, 근력, 그리고 순환을 촉진하는 음식을 선택할 때 당신은 변화를 볼 것입니다.
더 가벼운 발걸음, 더 부드러운 아침, 증가된 유연성, 그리고 더 적은 통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두려움이나 한계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댓글 상자에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유가 우리 모두를 더 낫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떠나기 전에 알림을 켜주세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계속 강인하고 경계하십시오.